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유비가 그 1차로 융중에 제갈공명을 찾아갔다가니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이제 제갈공명을 만나러 융중에 와룡강 밑에 초옥에 갔다가 그 동생 제갈균만 보고서는 그냥 돌아오기가 좀 서운하니까 돌아오는 길 그 중간에 사마의 선생 그 장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유하게 되는데 사마의 선생하고 장비하고는 아주 그냥 그 사마의 선생도 그 술을 애주가인가 술을 좋아하는가 그 퇴직을 하고서는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유유자적. 그런데 이제 그 여튼 뭐 몸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선도 그걸 뭐 매일 하니까 몸은 아주 그냥 젊은 사람 못지않게 튼튼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풍요가 있으니까 그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도수로 얘기하자면은 한 3도 정도 돼요. 탁주.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보다도 더 약한 그때 이제 그 술 만드는 비법이 지금은 뭐 이게 알코올만 내려가지고서는 뭐 45도짜리 뭐 60도짜리 뭐 이렇게 막 그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그 누룩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그 술이었는데 그 안 그러면 이제 젖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3도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한 3도 정도? 그러니까 그 장비가 그냥 막 그 탁 그러니까 큰 항아리 체인장 들고서는 막 그 마셔도 이게 이제 알코올로 취하는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배가 더 크냐 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비가 그냥 막 독채 들고서는 술을 먹는다. 이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볼 적에는 막 그게 이제 그 양주나 뭐 소주 이렇게 뭐 소주 뭐 21도짜리 뭐 이렇게 지금은 뭐 17도짜리도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3도짜리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 배가 그러니까 우위가 누구 우위가 크냐 이거 이제 그 시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이제 사마의 선생하고 장비하고는 막 뜻이 탁탁 맞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하다가니 이제 장비는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마의 선생하고 유비하고 또 이제 그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조는 복양 그러니까 황하 옆에 소류지에 50만 대군을 직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50만 대군이 어떻게 되냐면 원소에서 원소군이었다가니 항복한 그러니까 5,000명씩 해가지고서는 100개 부대에다가니 다 배치를 했는데 그 50만을 다 직결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년 봄에 형주로 내려간다.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선봉 도독에는 하오든이를 딱 해가지고서는 그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그 하오든이한테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50만 명 딱 해가지고서는 그 훈련을 시키게 해요. 이 이야기를 사마의 선생은 다 그 제자들한테서 이제 얘기 들은 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서서의 얘기도 서서는 허창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머니가 이제 대들보에 목을 메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고향 영천에 가서 심효살이를 한다. 그 이야기도 이제 유비한테 해주면서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해동하게 되면은 조조가 내려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대안책은 제갈공명을 어떻게든지 융중에서 모셔다가 군사로 삼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마의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유비도 이제 막 그 속으로다가니 느끼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사마이 선생이 장비 그냥 막 팔을 잡고서는 이게 떠나기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 술을 15또꼬리를 그 마차에다 실어줘요. 실어주면서 장비한테 여기 지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꼭 여기에 들리라고 같이 술을 대장하자고 완전히 술친구가 됐어요. 사마이 선생하고 장비하고. 장비가 워낙 소탈하니까 그 관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관우는 조용히 춘추책 내놓고서는 책을 딱 이렇게 책을 보면서 막걸리 조금 먹으면서 책 보면서 관우는 근엄하게. 그런데 장비는 그냥 혹탈하게. 그래서 이제 그 유비하고 관우 장비는 사마의 수경 선생한테 이제 작별을 하고 신야로 이렇게 가는데, 요때 이제 제갈공명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부인하고 같이 이제 형주 지방을 여행을 뭐 곳곳에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강화집을 지어가고 요쪽 적벽 그 맞은편에 적벽 그 맞은편 거기에는 그 형주의 수군 총 본영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군사들 직결하기도 좋고 이 리아스식 이렇게 해안처럼 이게 들고 날고 해가지고서는 그 수군 군영을 설치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최씨 가문이 권력을 쥐면서 거기 병사들을 다 양양으로 하니 끌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그 신복을 만드느라고 그 여기는 지금 거의 그 군영만 설치돼 있지 병사가 없어요. 그 지키는 병사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하고 황을영이는 여기 그 수군 본영을 와서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에 의해서 했던 그 홍수대전하고 성복대전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손자병법 그 해설 그걸 이제 이게 뭐 머릿속으로다가니 그리면서 이 현장을 또 돌아보면 또 틀리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로만 듣다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형주 곳곳을 다니면서 지리하고 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데가 여기 이제 해군 본영.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양양까지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이쪽 장강을 따라서 장강 옆을 따라 가지고 해변 쪽으로 해서 큰 길을 따라서 가는 길하고, 한 길은 오림하고 호록으로 해서 화영도로 해서 이게 산을 넘어서 그 가는 길하고, 이게 두 길이 있는데 제갈공명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오림에서부터 화영도까지 기문을 설치해야 되겠다. 어복부처럼 기문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제 추수철도 끝났고 뭐 초겨울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 황승헌이한테 이제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 장정들 300명을 차출해 가지고서는 여기에다 이제 기문을 설치하려고 딱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그 오림하고 호로구하고 화영도에 세 군데에 기문을 설치하는데, 거기 가는 길은 여튼 오림 쪽으로 출발했다 하면은 화영도를 지나기 전에는 딴 곳으로는 못 가게, 가다 보면은 길이 끊기고 가다 보면 낭떨어지고, 이게 3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 기문을, 그러니까 8개 기문에다가니 태극 기문을 도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들어간 그 뭐 누구든지 요 오림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뒤로 후퇴하기 전에는 화영도까지는 그대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끊어놨으니까. 한 5km 반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 진짜로 끊어놓은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절벽으로 보이고 여기는 뭐 그 숲으로 완전히 막아진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보이게 가상 현실이죠. 지금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이게 해가지고서는 기문을 다 설치를. 그러니까 오림 그 중앙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를 거기서 이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호루구에서 그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쉼터가 있어야 되니까 호루구에서 한번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산을 돌아서 가는 좀 큰 길이 있고 산을 넘어가는 소록길로 있는데, 큰 길은 가다가니 중간에 끊어놔요. 낭떠러지로. 그쪽으로는 못 가게. 그래서 이제 이 소록길로 가야 되는데, 소록길로 하면은 산을 이제 넘어서 가야 돼요. 산을 넘으면은 거기에 이제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세 군데에 이제 쉴 수 있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복포에 해놓은 8개 기문하고 태극기문 해가지고서는 어복포에는 그 동호회 대도독 육손이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갔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장인 황승헌이가 그걸 풀어주죠. 그걸 풀어주게 됩니다. 어복포에는. 그리고 여기 오림에서 화영도까지는 딱 기문을 설치해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여기 한번 두른 저기는. 그런데 여기 이제 조조가 두르게 되는데, 나중에 조조가 들어와서 오림에서 한번 쉬면서 아주 그냥 뭐 기분 좋게 웃다가니 조자룡이가 나타나서 그냥 아주 깜짝 놀라면서 병장기 다 버리고서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딴 데로는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길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제 호루구까지 와서 지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쉬게 돼요. 쉬게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고서는 조조가 또 웃습니다. 웃다가니 장비가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말이고 뭐고 다 뺏기고 목숨만 목숨만 살아가지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딴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막아놨으니까, 차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영도에 가가지고서는 그 불편한 대로 이제 와가지고서는 그 쉴만하게 해놨으니까 거기 앉아서 쉬다가니 조조가 또 주위를 둘러보고서는 웃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갈공명이나 주유 같았으면 여기에다가 군사 한 500만 매복시켜놨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아니냐. 그래서는 그냥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세 번째 웃는 거예요. 오림에서 한 번 웃다가니 조자룡이한테 혼나고, 아유 호루구에서 한 번 웃다가니 장비한테 혼나고, 여기에서 세 번째 웃는데 옆에서 막 승상 그 웃으면 어떡합니까? 웃으면 적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군들 다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겠느냐 이랬는데 한 사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조도 그 관우가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팍뜩 관우를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적토마를 딱 타고서는 청룡 언어들을 딱 뿌리고서는 관우가 탁 나타나죠. 조조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걸음으로 조조가 관운장 말 타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 가서 그 인사를 하면서 아주 약간 그 비굴한 목숨을 구걸해야 되니까. 그 관원장이 거기에 이제 옛날에 입었던 은덕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관원장이 조조를 그냥 보내주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 화영도 거기에서 조조와 관우의 만남인데, 그 관우가 이제 그 옛날 은혜를 거기서 이제 갚게 돼요. 그런데 요게 또 이제 그 반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형주를 유비군이 접수를 할 적에 큰 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장수들이 조인하고 뭐 조홍이 그 이전해가지고서는 이 장수들이 거기에 있다가 형주를 지키게 됐으니까. 그런데 형주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양양하고 강릉하고 이쪽을.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그래갖고서는 관우한테 넘겨줍니다. 도저히 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형주 병사들이 다 돌아섰으니까. 동호하고 싸울 적에는 형주 병사들이 막 죽을 등 살 등 모르게 싸웠는데 30일이 딱 지나고 31일째 되는 날은 탁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전부 유비 깃발로 다 성벽에다가 걸어놓고서는 그러니까 조인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유비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유비 깃발이. 형주 병사들은 딱 모여가지고 창칼 들고서는 딱 서 있고 그 조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움직여요. 딱 총칼 들고서는 모여가지고서는 딱 서가지고서는 북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조인이도 뭐 머리가 이제 그 좋은 사람이니까 그 딱 보고서는 느낍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관우한테 딱 넘겨주고서는 철수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조연은 죽으라고 30일 동안 싸우고서는 30일을 기한을 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 양양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탈취를 못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갈구명이 준 바로 다음날 보니까 유비 깃발이 딱 꽂혀 있고서는 성루에는 관원장이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너희들은 동으로 가라. 지금 동으로 가면은 뒤를 쫓지 않겠다. 하지만 안 가면 우리를 적대하는 걸로 보고서는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막 주유가 그냥 막 옆구리가 터져버려요. 성질이 불같으니까. 주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적벽대전 나중에 이제 그 제갈공명이하고 그 머리싸움 동남풍을 불어오는 또 그 화살을 만드는 그 머리싸움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이제 그 전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갈공명이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써먹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복포에도 기문을 설치했고 여기 오림에서부터 화영도까지도 세 군데 쉬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서 기문을 딱 설치해가지고선 그리고서는 이제 강화에 가가지고는 강화에도 다 그러니까 군막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형주 전체를 다니면서 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그러니까 내 땅의 지리를 모르면서 남의 땅의 지리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제갈공명 얘기로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형주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전부 막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연구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오림에서부터 화영도까지 그러니까 오림, 호로구, 화영도 그 세 군데에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리고서는 여튼 오림으로 들어온 병사들은 화영도까지는 그대로 가야 돼요. 뒤로 후퇴하기 전에는 옆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끊어놨으니까 기문으로. 그 이제 그 황승원이 장인한테서 300명 그 장정들을 데려와서 다 이번에 다시 한번 손을 봅니다. 설치를 하면서 제대로 돼 있나 보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장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요때도 이제 그러니까 올 적에는 마차로에서 왔지만은 마차로에서 쭉 다니면서 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강화에 대해서도 가서 이제 연구를 탁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제 강화에다가니 그 군사를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최씨 가문에서는 그 권력 다툼하느라고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적벽 바로 그 맞은편에 그 형주의 수군 본영이 있었는데 여기도 거의 폐허가 되고 병사들은 다 양양으로 끌어가고, 우선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최씨 가문에서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채모가 병사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지만은 우선 정치가 우선이니까. 그게 정치가 앞서면 안 되는데, 모든 게 정치가 앞서면은 사람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형주 형세가 최씨 가문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버리니까 이 기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갈공명도 다 알고 사마의 선생 여튼 거기 현사들은 다 지금 알아요. 형주를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아주 올고른 사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야에 있는 유황숙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황족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한나라 말기지만 한나라에서 400년 동안 다 은덕을 받은 그 선조들의 자손이에요. 지금 한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충성심이 없으면은 근간이 흔들리니까. 충성심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은 그 꿀벌을 보면은 여왕을 정점으로 해서 다 모이듯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들도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이게 모여야 그 사회가 굳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에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기본이 탁 돼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 형주에 있는 현사들이 볼 적에는 유황숙이밖에 없다. 딱 뜻이 모여져 가지고 여튼 유비한테 다 모아주기로.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갈공명이다. 제갈공명을 유비하고 맺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마의 선생은 그냥 맺어주면 안 되고, 유비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다 노력을 해가지고 제갈공명을 얻어가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게 돼요. 쉽게 얻은 건. 그렇지만은 어렵게 얻은 것은 아주 귀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학생 때가 가장 좋다. 돈 쓰기도 좋고 부모들한테 탔었으니까 쉽게 얻었으니까 가서 얘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든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든지 얘기만 하면은 어쨌거나 주니까.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잘 써라. 여튼 이게 어렵게 버는 거니까 아껴가면 써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모르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부모한테서 용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 귀한 그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아주 좋은 줄 알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취직을 해보면은 안 그러면은 이제 노동을 해서 뭐 어떤지 아니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는지 벌어보면 돈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가 없죠.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돈을 쓰려면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하게 얻은 것은 쉽게 얻은 것은 호주머니에서 쉽게 쓰게 돼요. 그게 뭐 인지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이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귀하게 얻은 것은 아주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 이렇게 맺어줄 때도 사마위 선생은 한 3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하고서는 만나야 된다.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귀한 줄을 모른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제주로 봐서는 그 정도 재주는 있고 유비가 아주 귀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형주의 그 현사들이 뜻이 탁 모아져가지고 사마위 선생한테 이제 다 이걸 맡기면서 조연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오고 가고 할 적에 그 술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농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연으로 다 이 연출을 하도록 그러니까 총감독이 이제 사마위 선생이 총감독이고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이제 주인공인데 조연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여튼 그 석방원이나 뭐 맹공의 그리고서는 뭐 박민희 같은 거기도 뭐 옆에서 이제 이렇게 조연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제갈공명은 이렇게 그 형주를 큰 지역을 다니면서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오림하고 호로구하고 화영도에 그 팔계 기문하고 거기에 섞어서 태극기문까지 한번 들어온 사람은 딴 데로 못 새나가요. 새나갈 수가 없이 화영도까지 오림으로 들어온 사람은 화영도까지 화영도로 들어온 사람은 오림까지 뒤로 후퇴하기 전에는 뒤돌아가기 전에는 거기로 가도록 이렇게 탁 기문을 설치해서 만들어 놔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건 뭐 아직 하늘의 뜻이 조조를 죽일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도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관우한테 가가지고서는 조조한테 은덕 입었던 것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거기서 주도록 이렇게 이제 그 유비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족벽 대전에서 조조가 패하고 도망갈 때 자세하게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갈공명이는 그렇게 이제 그 형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서 강화에서부터 배를 타고 삼엽까지 삼엽이 이제 어디냐면은 양양에서 조금 더 위에요. 그러니까 그 익주로 가는 익주에서 흘러내리는 장강 그 줄기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기후 바람에 대해서 바람은 어떻게 부는가 그 강 위에서 싸울 적에는 그 바람의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의 이제 그 동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지만은 그때는 이 돛단배도 있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인력으로 해서 배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18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여튼
인력에 의해 사람 힘에 의해서 안 그러면 바람 힘으로 그 돛을 달고서는 범선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바람 힘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움직였어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해군 어쨌거나 이제 수군에 대해서는 이 형주보다도 또 동우가 오나라가 훨씬 더 세요. 그 형주 저기는 육군도 조금 세고 수군도 세고 그게 혼합형이죠. 그런데 이제 조조 저쪽 북방은 전부 육군이니까 수군은 거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조가 형주를 내려갈 적에는 수군을 좀 조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양에 겨울에 이제 다 집합시켜 가지고 수군 조련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왔을 적에는 이렇게 유비가 제갈공명을 못 만나고, 제갈공명은 형주 전역을 다니면서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장강의 흐름, 바람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다음에는 유비가 이제 2차로 또 이제 제갈공명을 만나러 오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